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오늘 조금 전에 4년 만에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인 왕이 부장, 아주 잘생겼죠. 왕이 부장이 방한했습니다. 4년 만이라는 게 참 새삼스럽다. 새삼스럽죠. 이 그렇게 가까운 나라인 중국 외교부장이 네, 한국을 4년 만에 왔다라는 건 네, 이 우리가 사강 외교 정말 이거 내팽개치고 네네. 뭐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 강모 외교장관 뭐 대통령도 한다고 그러는데 네. 아니 셔틀 외교 요즘도 외교부에서 그만하더라고. 네. 뭐 한일 셔틀 외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일본 중국과는 외교부 장관은 뭐 수시로 1년에 뭐 왔다 갔다 하고 대통령도 일본 가서 네. 셔틀 아닙니까? 뭐 김포항에서 왔다 1시간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왔다 셔틀 외교도 해야 되는데 한국 기본 외교의 이 틀이 네. 다 무너진 거예요. 아니 근데 그저 강경화 장관은 최근에 모태기죠. 일본의 모태기 외무장관이 얘기했잖아요. 강경화 장관은 장식품에 불과하다. 즉 껍데기에 불과하다. 알맹이는 따로 있다.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은 그야말로 패스에 어떻게 대상이 되고 말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만 해도 한국과 중국 간에는 상당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든가 어떤 서방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천안문 성루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보면은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좋았죠. 근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들어서자마자 사드 보복에 대해서 뭐 설득하러 간다고 강경화 씨 중국 가서 삼불 정책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MD 체제 가입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에 이른바 안보 협력 체제 구축하지 않겠다라고 한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야말로 저 핫바지 취급당하고 있어요. 얕잡아 보인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나라와 나라라는 거 기본적인 뭐 신뢰나 네. 뭐 예의도 있지만 그 힘과 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한테 그렇게 비굴한 모습, 네. 그 말 안보 주권을 뭐 훼손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했지만, 네. 그래서 저 사드 보복 안 했습니까 중국이?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 또 왕이가 지금 오는데 또 뭐 상당히 또 잡음이 많다면서. 아 그렇죠. 저 왕이가 보니까 오는데 갑자기 뭐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 아닙니까? 어제 지난주 말에 갑자기 중국 대사관에서 한국에 등등등등등 해갖고 한국에 중국의 우호 인사 100명과 오찬을 12월 5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목요일 어느 호텔에서 할 테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모모모한 그룹의 회장이라든가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보통 약속이 한 달, 두 달 전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안 갈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안 갈 수는 없죠. 중요한 경제적 관계가 있고 뭐 예. 공장 지어놓은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삼성은 뭐 반도체 공장 시안에 현대도 있고요. 북경에 안 갈 수는 없는데 있고.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 대통령과 미 국무장관이 우리 한국을 방문할 때 이제 의례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유력한 뭐 기업인이라든가 또 무슨 전직 총리 대사 이런 사람한테 사전에 나름대로 예의와 예절을 갖추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언제 이렇게 할 테니까 와 주십시오 하고 확인하고 하는데 초청장 보내고 확인하고. 이건 무슨 무례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얕잡아 보였으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늘 입만 열면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개나 말이나 소나 누구나 마구마구 흔들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정권이 네. 자초한 거죠. 네. 자초한 거. 제가 또 자꾸 얘기하다 보면 개인적인 얘기 해도 되는 거죠? 인터넷 유튜브에서. 아니 개인적 얘기하시지 말고 개인적 경험을 얘기하십시오. 공적인 경험. 공적인 경험.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3년 12월에 강창희 국회의장님 모시고 중국 가서 네. 말씀드렸죠. 시진핑 뭐 주석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후추나. 그 중국에서 우리에 대한 호의로 네. 자기 국가 주석 중국의 영도가 될 저 광동성 당석이 후춘화도 만나러 가고 광주에 가가지고 네. 후춘화까지 만나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줘요. 그리고 그 지금 네. 주공 주한 중국 대사도 네. 그 무렵에 네. 그 우리 뭐 강창희 회장님 개인적으로 잘 가는 한식집 조그만 집 있잖아요. 10명도 못 들어. 거기서 그렇죠. 앉아서 뭐 얘기도 하고 뭐 환담도 하고. 중국 부대사는 또 저하고 이름이 같아요. 김연광이야. 네. 그 김연광 하고도 제가 친하고 교분이 있고 그런데 네. 그 사람들이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대 국가 예의 바르고 정말 그때 뭐 2013년 14년 이 무렵에는 네. 우리 한국에 대한 자세들이 깍두됐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가장 큰 원인은 네. 그 한미 동맹의 파기. 맞습니다. 이게 깨져버리니까 미국의 MD,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라는 게 인도 태평양 방어선 구축이 네.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네. 그리고 사드라는 건 MD 미사일 디펜스에 단말기를 꽂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즉 컴퓨터 메인 컴퓨터에 우리가 꽂아서 단말기를 쓰면서 네. 이 메인 컴퓨터는 우리가 아니야. 우린 얘들하고 관계 없어. 우린 단말기만 쓰는 사드만 쓰는 애들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우리가 그러면 사드를 안 하겠다 그러면 아예 그냥 미국하고 걷어차든지. 사드는 미사일 디펜스 프로그램 뭐 미국 항공우주사령부와 뭐 인도 태평양 뭐 사령부 이게 다 연결이 된 메인 컴퓨터에 우리가 꽂아가지고 사드 하나 쓰는 건데 네. 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니까 네. 그 조폭들이 요새 유튜브 한대요. 왜요? 그 만나면은 이렇게 황 대표한테 어디 속초에서 왔다 그러면 속초 운하니 형님 아니야 이런 식으로 족보를 따진다는 거야. 네. 예. 근데 우리 이 동맹 가장 중요한 동맹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 형님 알아? 우리 걔하고 이제 이 족보가 없는 애구나. 그 무시가 시작. 그때부터 무시가 시작되는데 4년 만에 처음 왔다는 게 단적으로 그런 거죠. 첫 번째 4년 만에 왔다는 것인데 그렇게 우습게 알던 한국의 왜 왕이라는 중국의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왔을까요? 왜일까요? 위안 스카이가 온 거나 똑같죠. 뭐 우리 국정에 개입하려고 온 거지 이제 중요 국정. 갑자기 하니까 위안스카이 하니까 갑자기 원세계를 위안스카이 원세계 위안스카이인데 원세계 사실상 총독이었죠. 그게 사실은 INF 문제 때문입니다. 미사일 디펜스에 가담하지 말고 그다음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INF. 배치하거나 두 가지 지금 몹을 박으러 오는 거죠 지금. 기억하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INF 이번 8월 1일인가요? 그래서 러시아와 INF 협정을 갖다 파기했어요. 파기하면서 그 파기한 이유가 뭐냐니까 중국에는 대규모의 다량의 INF 중거리 미사일이 있는데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그 족쇄에 묶여서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과거는 1980년, 90년에는 러시아가 주 경쟁 대상이었지만 이젠 중국이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INF 조약을 깨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INF를 배치하되 미국의 고위 당국자,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 등등이 얘기하는 것이 동북아의 특정한 나라의 동북아의 특정한 나라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일본 아니면 우리죠. 일본은 근데 우리 두 개 다 해요. 두 곳에 배치하겠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 다 배치하겠다는 일본은 뭐 땡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걸려 있는 거였죠. 그 방어 체계인 사드 그것도 우리 사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드. 주한 미군의 사드 이것도 배치 못해서 쩔쩔매는데 INF는 공격형이란 말입니다. 한 2,500에서 3,000km 날아가는 공격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여태까지 보면 대사 입장에서 차관 입장에서 계속 경고장을 날리는 게 만약에 한국의 INF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한국은 끝이다라고 거의 아까 말씀하셨던 19세기 위안스카이 원세계가 고종 황제한테 으름장 놓듯이 이제 그하러 온 거예요 왕이가. 추공 대사도 외교 관례나 예의에 어긋나게 우리 정부에 굉장히 강하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추공 대사도 최근에 굉장히 참 거슬리긴 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사드 왜 배치했냐 어떤 놈이 했냐고 길길이 날뛰었잖아요. 박찬주 잡아놓고 사드 배치했다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중국과의 관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중국에 붙어있는 나라 아닙니까? 북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처럼 휘청 그 천안문의 사회주의 국가 옛날 공산주의 국가 지도자들하고 서는까지는 몰라도 이거 우리 내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저는 저희는 입장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틀 내에서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매일 청와대에 들어앉아가지고 보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지내는 양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왕이한테 뭔 얘기를 할지 좀 그게 참 걱정이에요. 11월 23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한 열흘 됐군요. 11월 23일 열흘 전에 보면 김정은 보면은 보란 듯이 해안포 발사하면서 연평도 포격이 자기의 업적이었음을 확인시켰죠. 그렇죠. 그리고 11월 28일 한 일주일 전입니다만 11월 28일 대구경 방사포를 발사했어요.
그리고 특히 11월 23일 날 해안포 발사고 본인이 직접 지도하에 사진까지 한 거는 이건 명백한 9.19 군사합의 파기입니다. 그러면 뭐 아니라는 거 아니야 지금 김현철이하고 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지 자기가 국방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9.19 합의 이게 깨졌다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사드라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입니다. 이것을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른바 이런 거죠.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사드를 갖다가 이거는 철회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건 중국도 이해해라.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갖다가 폐기하고 철폐한다면 우리는 사드를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죠. 그런 식으로 분명한 얘기를 못 하여 오니까 지금 이제 왕이가 직접 위안스카이처럼 닥치고 와서 네. 친히 조지겠다고 지금 이제 날라온 건데. 네. 문재인 대통령 직접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문 대통령이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양반이. 네. 맨날 A4 용지 뭐 갖고 나와봐야 뭐 비장의 무기라고 들고 나 떠들어봐야 뭐 알맹이 있는 얘기 하나도 없고. 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위안스카이가 우리 조선의 국정에 개입한 게 이모군란 1882년. 1882년이죠. 이제 갑신정변 때 그때 이제 대홍을 끌고 갔죠. 섭정을 하고 대홍을 끌고 갔다가 이모군란 때 그거 갔죠. 갑신정변 때 다시 들어와가지고서 대원군 체제를 가동시키고 1894년 청일전쟁이 망할 때까지 12년간 조선을 주물럭주물럭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떼놈이란 말이 생긴 겁니다. 그때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원세계의 오만함은 우리 조선 민족의 정말 치를 떨게 만들어 가지고 네. 우리가 중국을 4대하고 살았는데 왜 떼놈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네, 그때 위안스카이가 있었던 곳이 진영이 바로 저기 지금 용산 미군기지 있던 거기 그렇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남영. 예, 맞습니다. 이게 이런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왕이까지 와가지고 네네. 그리고 해리스 미국 대사한테 당한 치욕도 네. 우리가 그것도 기록을 남겨야 돼. 아니 우리 해리스 대사가 미국 대사가 말이야 지금 네. 우리나라 의원들 국회의원들 불러가지고 네. 50억 달러 안 되면 안 된다고 막 압박을 하고 하는데 빡지르고 있죠. 우리를 좀 이해해주면서 우리가 얘기하지고 듣고 조종하는 거중 조종해주는 역할을 해주길 우리는 원하는 건데 네. 아니 그게 무슨 총독처럼 우리한테 와가지고 10억 달러 내는 거 50억 달러 내년 얘기를 마구잡이를 하면 안 되죠. 또 미국 조야의 입장을 좀 우리한테 설명해줘 이런 거에 대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설명과 설득의 대상이 아니고 조져야 될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해리스 대사 얘기 나왔으니까 참 말씀 잘하셨는데 해리스 대사가 물론 사성 장군 출신이니까 전문 외교관은 아니겠죠. 그러나 사성 장군 되려면은 미국의 사성 장군 되려면 외교적 프로토콜이 굉장히 능해야 됩니다. 아니 청문회 다 거친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한 얘기가 뭐예요?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해도 돼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종북 주사파들이 둘러싸고 앉아서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보면 영 아닌 그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 하는 부분 저희는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한미 대사 해리스 대사가 우리 언론에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종북 주사파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50억 달러 안 내면 재미없어 라고 윽박지르고 있고 왕이 오기 전부터 보면 추거공이다 뭐다 해서 한국 갔다 마치 뭐 동네 한번 강아지 취급하듯이 이리 차고 저리 차고 이거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아무나 갖다가 배창시 걷어차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마발이 지금 다 우리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 위안스카이가 원세계가 와가지고 12년 동안 정말 우리 치를 떨게 네. 짱깨놈들 떼놈들 우리 4대였던 나라인데 떼놈이라는 게 그 위안스카이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네. 정말 갈아 죽이고 싶은 정도였는데 그 청일전쟁이 끝나고서 그 원세계가 이제 천진에 가가지고 이제 서양 군대를 이제 조련하는 그런 안찰사 역할을 했어요. 네네. 직례 안찰사라고 그러는데 네. 그때 그 주둔하던 일본 군사, 일본이 이제 청일전 이겼으니까 네. 천진 지역이니까 그게 이제 예. 주둔하고 있던 사령관이 대령급이었는데 네. 그 양반이 아키야마 요시후루라는 그 유명한 일본의 그렇죠. 기병장교고 기병장교죠. 러일 전쟁 때는 사내유키. 그 아키야마 사네유키 동생 네. 도고 헤야치로 밑에서 작전 참모가 있던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두 형제가 예. 아키야마 사네유키고 형이 아키야마 요시후루 기병 사단장을 했죠. 예. 중장 봉천 전투에서. 예. 근데 원세계가 천진에서 머물면서 아키야마 요시후루를 그렇게 형제처럼 대접을 했다는 거 아니야. 형제처럼 모신 게 아니라 깍듯하게 형님처럼 나이는 뭐 비슷했겠지만 네네. 우리 젊은 청년.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21세기 지금 세계 뭐 12 경제 요즘은 또 그 박정희 그렇게 욕하는 그 문모 대통령도 요즘은 뭐 한강의 기적이니 뭐 하는데 지금 한미동맹 끈을 놔버리고 과거사 부정하고 박정희 욕 중국 사람들이 박근혜 저 감옥에 쳐놓은 문재인 대통령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진짜 의리 없는 놈들이라고 한국 놈들 알고 봤더니 그 정도 되는 애들이다. 순쌍놈이라고. 순쌍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저 원세계 같은 저 행태가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네. 사람은 환경이 정해지면 그 환경에 맞게 사는 거예요. 아니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저 천진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대령한테도 원세계가 말이야 그 한국 가서 그 지랄하고 온 놈이 그렇게 좀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잘 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아니 그까지 갈 것도 없고 옛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심지어는 전두환 대통령까지 미국의 외교관들은 나름대로 우리나라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비교적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정말 깍듯하게 대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마지막 카터 때 와서 좀 삐그럭거려서 그렇지 그 앞에 보면은 존슨 대통령은 아주 친했고 아니 저 베트남 파병해 준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혈맹이니까. 그래 뭐 닉슨 그랬고 포드하고는 아주 친했죠. 근데 이제 저 카터 때 레이건은 또 얼마나 또 잘해줬어. 전두환하고 레이건하고 저 그다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저 누굽니까 중중군 강호 낙하선의 야스히로 그 양반도 또 정말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한테 정말 잘했지. 깍듯하게 잘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또 사실 김대중 대통령도 굉장히 일본하고도 관계 좋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에서 존경받는 아주 존경받는 정치인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하니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반미문 어떠냐 나는 미국 가본 적도 없다라고 미국에 맞서면서부터 미국으로부터 외면당하면서 미국의 끈을 놓는 순간 다른 나라들이 걷어차기 시작한 그 거예요. 문정인 선생은 또 그랬잖아요. 뭐 호모 사피엔스 중에 저기 트럼프를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문재인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트럼프는 요새 보니까 뭐 별로 시원찮은 놈이라고 좀 발길을 걷어차고 조합미군 뭐 철수해도 괜찮다고 그러고 있는 판이니 이게 이 나라의 이 외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쭉 아셨죠?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존중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어디 종놈 취급당할 수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은 아무나 흔들 수 있는 개나 말이나 소나 흔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